안녕하십니까. 세브란스 병원 심장내과 안철민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시술은 말초혈관 조영술 및 확장 성형 시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초혈관 질환이란 뇌동맥과 심장의 관상동맥을 제외한 나머지 혈관에 혈류에 지장을 줄 정도의 혈관 안벽에 콜레스테롤 등의 동물성 지방질이 붙어서 동맥의 내면이 좁아지거나 혈전이 생겨서 심한 통증, 보행장애, 그리고 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하고 또 심하면 팔, 다리에 그런 괴사가 오는 질환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말초혈관 조영술을 정확한 진단을 내린 데 사용되고 있고, 그런 검사를 통하여서 시술을 통해 또 그런 정상적인 하지의 혈류를 개통시키고 통증, 보행장애, 그런 마비 등의 증상을 개선시킨 후 또 팔, 다리의 괴사까지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말초혈관 조영술 및 확장 성형 시술은 팔과 그리고 다리, 그리고 사타구니, 그리고 발끝의 모든 동맥을 사용하여 시술 막힌 부위를 넓혀주는 그런 시술을 시행할 수가 있고요. 어떤 혈관도 시술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 혈관이 되겠습니다. 이 검사는 주로 다리나 팔의 동맥으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느다란 관, 도자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삽입하여서 혈관 내의 압력을 재고, 그리고 X선에 혈관이 잘 보이게 해주는 특수 약물을 조영제를 투입하면서 그런 영화 촬영을 하는 것과 같고요. 이런 혈관 조영술 후에 우측 그림에서 보시면 막혀있는 혈관을 풍선으로 넓혀줌으로 인해서 이 좁아진 부위의 혈관을 넓혀서 확장시키는 그런 시술이 되겠습니다. 발생 가능한 합병증은 보통 조영술 자체에 대한 위험도가 있는데요. 부정맥, 혈전에 의한 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 그런 이제 혈관에 들어간 부위의 혈종, 동정맥류, 동맥류, 심한 경우에는 상지나 하지, 절단을 일으키는 그런 합병증도 생길 수 있고요. 그 외에 폐동맥 색전증이나 정맥 혈전증 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 이런 합병증들은 1000명 중 5명에서 10명 정도까지 발생할 수 있고, 부작용은 의학적으로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합병증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최대한 처치를 수행하고 저희가 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술 과정에서 환자의 협착 부위의 정도에 따라 성공적인 재관리를 위해 팔목, 상완동맥, 정강이, 종아리, 발등, 사타구니의 동맥을 천자해서 시술을 진행하게 되고요. 이런 시술 전후의 혈전 생성을 억제하기 위해서 다량의 항응고 약물을 같이 투여하기 때문에 5에서 10% 환자에서는 출혈과 혈관 손상을 경험하게 되고요. 이런 천자 부위에 대한 도수적인 압박, 그리고 지혈기구를 적용하더라도 일부 환자에서는 혈관 합병증 및 출혈 부작용으로 인한 수술적인 처치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혈관 확장술의 대상이 되는 다리 및 골반 내의 말초 동맥이 파열되는 경우에 급성으로 대량 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응급수술에 이르지도 못하거나 수술을 해도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한 확장술을 시행한 후에 좁아진 혈관이 충분히 넓혀지지 않는 경우이나 또 혈관이 갑자기 찢어지는 그런 경우에는 그 스텐트라는 금속망을 넣어 확장시켜야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병변의 모양에 따라 특수 기구를 사용해서 혈관 내벽에 이물질을 깎아내는 죽종 제거술이라는 기구를 사용할 수 있고요. 응급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확장술의 위험도는 조영술과 비슷한 내용이나 그 빈도는 높은 편이어서 100명 중 한 5명 정도이고, 사망률은 1000명당 5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타 상태에 따라서 예측이 어렵고 불가항력적인 합병증, 즉 뇌졸중, 뇌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영제의 과민 반응 및 신장 기능 부전은 이런 말초혈관 질환 환자에서 흔히 발생하고요.
기존에 그런 신장 기능이 나쁜 환자들한테 많이 발생합니다. 조영제로 인한 과민 반응은 주로 두드러기나 가려움증, 그런 경미한 반응에서부터 부종, 기관지 경련, 후부 부종, 그리고 아나필락시스, 그리고 과민성 쇼크와 같은 심한 부종형까지 발생해서 그런 기관지 사건을 하거나 심정지가 발생하는 경우까지 생길 수 있고요. 이런 과민 반응이 있는 환자는 알레르기 예방약을 투여하게 되고 시술 중에 부작용이 인지되는 경우에는 신속한 처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조영제로 인한 영구적인 또 일시적인 신장 기능이 손상되는 환자에서는 투석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시술 관련 주의사항으로는 검사 전 8시간 이상의 금식을 유지해야 되고요. 보호자분과 동행하는 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시술은 국소 마취에서 이루어지므로 시술 중 약간의 통증을 느낄 수 있고요. 이때 의료진에게 즉시 말씀하시면 저희가 조치를 하게 됩니다. 시술 후에는 지혈기구 사용 여부 등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침상 안정이 필요한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의료진의 설명에 잘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말초혈관 질환의 부위에 따라서는 팔, 대퇴부 동맥으로 시술하게 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대쪽으로 혈관을 사용할 수 있고요. 혈관과 시술과 검사의 시행 도중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는 갑작스럽게 긴급한 수술의 범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그런 변경과 수술 범위에 추가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환자분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런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시술 외에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치료 방법은 확장 성형술 외에 수술적인 방법으로 우회로 수술을 할 수 있고요. 환자는 시술을 하러 들어갔지만 이런 우회로 수술로 전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시술을 하지 않았을 경우는 이런 통증이나 보행장애, 마비 등의 증상이 악화될 수 있고요. 이런 팔, 다리가 괴사되면서 이런 결국은 추가적인 사지 절단의 수술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심한 경우 폐혈증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성공률 및 시술 후 환자 관리를 보시면 보통 60에서 80% 정도로 환자의 상태 및 위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영향력을 받게 되고요. 이런 성공률은 일반적인 성공률이고 임상적인 상황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시술 후 환자 상태에 최대한 모니터링을 할 것이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입퇴원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성공적인 치료 및 검사 후 그 결과는 개인의 정보가 완전히 보장되는 한도 내에서 연구 자료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 동의하에 임상 연구에 참여될 수 있습니다. 수술, 시술, 검사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 또는 의료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이런 집도이나 수술이가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수술 시행 도중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 미리 설명드리고 동의를 얻을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한 주치 변경이 요구될 때는 그런 이에 따른 수술의 시행 후에 지체 없이 구체적인 변경 사유 및 시행 결과를 알려드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 그런 통증 관리는 필요시 의료진과 상의하여서 관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환자의 시술 과정 가운데 의료보험에서 적용할 수 없는 비급여 기구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환자의 적절한 시술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말초, 동맥, 조영술 및 확장 시술은 모두 보험이 됩니다. 그렇지만 혈관 상태가 매우 복잡하거나 시술에 따른 합병증이 예상되는 고위험 병변인 경우에 시술의 안정성과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혈관 내 초음파 촬영을 할 수 있고요. 이 경우에 한 200여만 원 정도의 가량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이는 비급여에 해당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